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에피소드에서 특별 게스트 유르겐 클럽은 아시아 유소년 축구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유르겐, 현재 아시아 유망주 중 가장 인상 깊은 선수는 누구인가요? 라리가나 분데스리가에서 떠오르는 별들인가요? 전 리버풀 감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려한 이름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작진에게 어젯밤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에서 열린 포츠머스와 찰턴 애슬레틱의 경기 영상을 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신입생 양민혁이 터뜨린 98분 결승골에 주목하길 원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며 클럽은 포츠머스를 향한 풍자가 섞인 폭소를 터뜨렸지만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불렀고 독일 시절 손흥민의 초창기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고립의 역설. 동료가 등을 돌릴 때 적이 친구가 된다. 클럽은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초기 단계에서 흔히 겪는 잔인한 현실, 즉 전술적 고립을 지적하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골 터지기 10분 전으로 돌려봅시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세요. 클럽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양민혁은 완벽하게 열린 공간으로 5번이나 침투했습니다. 손을 들어 공을 달라고 5번이나 요청했죠. 그런데 동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보고도 센터백에게 백패스를 하거나 다른 영국 선수에게 행패스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유도적인 고립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부 리그에서 흔히 보이는 심리입니다. 새로 들어온 선수에게 쉽게 신뢰를 주지 않는 것이죠. 양민혁은 30분 동안 철저히 공을 배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클럽은 크게 웃었습니다. 가장 웃기면서도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포츠머스는 양민혁에게 어시스트하기를 거부했지만 찰턴 수비수가 실수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상대 수비수의 당황한 걷어내기 미스가 양민혁이 경기 내내 받은 패스 중 가장 완벽한 패스가 된 거죠. 신은 참 유머 감각이 뛰어나네요. 가족이나 동료가 등을 돌릴 때 때로는 적이 생존 기회를 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양민혁이 그 기회를 낚아채는 장면.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처럼 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이상 동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버리죠. 클럽은 이를 보며 손흥민의 그림자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레버쿠젠 시절 청춘의 대담함을요. 이 장면이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냐고요. 손흥민에 대한 내 기억, 즉 토트넘에서 완성형이 되기 전 바이어 레버쿠젠 시절 야생마였던 손흥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 공을 깔끔하게 받아 바로 뒤꿈치로 마무리하는 저 장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클럽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건 지금 토트넘의 손흥민 같지 않습니다. 2013 연례 시즌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고 내 도르트문트를 상대하던 그 시절 손흥민과 똑같아요. 클럽은 회상했습니다. 그때 손흥민도 아주 어렵고 거친 독일 축구 환경 속에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렇게 마음먹고 뛰었죠. 내게 공이 오면 패스하지 않겠다. 언제 또 공을 만져볼지 모르니 내가 당장 경기를 끝내버리겠다. 양민혁은 정확히 그 생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적응하거나 선배를 기쁘게 하려고 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뛰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뛰는 선수가 항상 가장 위험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 이기심은 훌륭한 미덕이자 괴물 멘탈리티의 자질입니다. 클럽이 양민혁에게서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놀라운 정신적 집중력이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각지대로 슛을 꽂는 것이 아닙니다. 클럽의 분석입니다. 가장 어려운 건 육체적으로 지치고 동료에게 무시당하며 심리적으로 억울한 상태인 98분의 차가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18세 선수라면 5번 연속으로 패스를 받지 못하면 포기하고 허리에 손을 얹고 고개를 저으며 불평하겠죠. 쟤네 나 싫어하나 봐 하면서 리듬을 잃을 겁니다. 하지만 양민혁은 달랐습니다. 패스가 오지 않아도 다리는 계속 뛰고 눈은 공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불공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실수를 기다렸고 마지막 순간 기회가 오자 무자비하게 응징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내심과 타고난 유닝 멘탈리티에 대한 보상입니다. 클럽은 포츠머스를 향해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보석을 잃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는 양민혁에 대한 칭찬이자
소속팀 포츠머스에 대한 경고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팬들이 양민혁을 포츠머스의 새로운 손흥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클럽의 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틀렸습니다. 포츠머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플레이한다면 그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선수들이 질투와 불신 때문에 그를 고립시킨다면 아주 빨리 더 큰 클럽에게 뺏기게 될 겁니다. 이 소년은 원어 장벽과 동료들의 냉대를 극복하고 실망스러운 무승부 위기 속에서 팀을 구했습니다. 제가 아직 현역 감독이었다면 당장 내일 프레턴 파크로. 최신 에피소드에서 특별 게스트 유르겐 클럽은 아시아 유소년 축구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유르겐, 현재 아시아 유망주 중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누구인가요? 라리가나 분데스리가에서 떠오르는 스타들인가요? 그러나 전 리버풀 감독인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려한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작진에게 어젯밤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열린 포츠머스와 찰턴 예슬레틱의 경기 영상을 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특히 신입생 양민혁이 터뜨린 98분 결승골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면서 클럽은 포츠머스를 향한 풍자가 섞인 폭소를 터뜨렸지만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를 진실의 순간이라 불렀고 독일 시절 손흥민의 초창기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고립의 역설. 동료가 등을 돌릴 때 적이 친구가 된다. 클럽은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무대 초기에 흔히 겪는 현실, 즉 전술적 고립을 지적하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골이 터지기 10분 전으로 돌려봅시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세요. 클럽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양민혁은 완벽하게 열린 공간으로 5번이나 침투했습니다. 손을 들어 공을 달라고 5번이나 요청했죠. 그런데 동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보고도 센터백에게 백패스를 하거나 다른 영국 선수에게 행패스를 했습니다. 그는 이를 의도적인 고립이라 설명했습니다. 하부 리그에서 흔히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선수를 쉽게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양민혁은 30분 동안 철저히 공을 배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클럽은 곧 크게 웃었습니다. 가장 웃기면서도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포츠머스 선수들은 양민혁에게 어시스트하기를 거부했지만 찰턴 수비수가 실수로 도와주었죠. 상대 수비수의 당황한 걷어내기 미스가 경기 내내 받은 패스 중 가장 완벽한 패스로 바뀌었습니다. 신은 참 유머 감각이 뛰어나네요. 가족이나 동료가 등을 돌릴 때 때로는 적이 생존의 기회를 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양민혁이 그 기회를 낚아채는 장면.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처럼 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이상 동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합니다. 클럽은 이를 손흥민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레버쿠젠 시절 청춘의 대담함이 떠오른 장면이었죠. 이 장면이 나를 울컥하게 했을까요? 손흥민에 대한 제 기억 때문입니다. 토트넘에서 완성된 모습이 아닌 바이어 레버쿠젠 시절 야생마 같은 손흥민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